교육 권영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생계부 대처서식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검정고시 학생들이 수능 없이 인서울권 대학이나 의대를 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생계부 대체서식을 준비해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한 4개월 반 정도 남은 시간에 마무리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 방법을 찾고 준비하는 자만이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져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생계부 대체서식을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학업 역량에는 우리가 점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동국대뿐만이 아니라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 때 서울에 있는 인서울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을 새롭게 2024학년도에 수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세특에 들어가는 생계부 대체서식도 세특을 만드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생계부도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학업 역량에 대해서 지금 내신 점수만 그렇게 학업 역량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고교학점제 시대의 학업 역량이 뭔지 좀 같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고교생활 3년간 학년당 12명, 총 36명의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실성, 적극성 및 성취도를 관찰한 다면 평가 결과로서 학생 선택 중심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과 동시에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특이 중요하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1, 2, 3학년 각 학기당, 학기가 한 학기, 2학기 2개 있죠? 각 과목당 36명의 교사의 시선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생계부의 전반적인 구성과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세부 전공에 대한 완성도, 성장의 과정을 이제는 우리가 자동봉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비교과의 전공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왔다. 내후년에 서울과 인천까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된다면, 이 전면 시행이라는 게 서울과 인천이 안 됐기 때문에 전면 시행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서울과 인천을 뺀 나머지 모든 우리나라의 지역에선 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상 고교학점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생계부의 융합선택 과목까지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우리가 시행이 되면 그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신 안으로 들어온 발제와 수행평가와 세미나 프로젝트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36명의 교사가 매 학년 학기마다 보는 각자의 진로 선택 과목, 융합 과목, 선택 과목에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대학에서 뽑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내신인데 이 내신이 점수만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육부와 각 대학에서 새롭게 변한 2024년도서부터 적용이 된, 지금이죠, 이번 연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치화된 정량평가를 넘어서 학생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더 나아가 인성 및 사회성까지 두루 확인할 수 있는 복합적인 영역이 학업 역량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은 단순히 수치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태도와 탐구심까지 여기서 우리가 생계부에서 표현이 돼야 되고, 그렇게 뽑겠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대학에서 그 다음에 그 탐구력을 갖고 일반 선택 과목의 탐구력을 가지고 수학, 과학, 영어, 사회 같은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 안에서 본인이 탐구심을 가진 그 역량의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된다? 진로 선택까지 타고 와야 된다. 또 진로 선택 과목은 심화 선택 과목,
그다음에 우리가 내후년에 공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융합선택 과목이 생겨요. 융합선택까지 타고 가는 이게 뭐야? 전공에 대한 위계성을 얼마나 잘 성장이 되고 있는지를 다방면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기부 대체서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과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심 분야 및 수업 시간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과정, 성실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뭐 단순히 세트 부분에서 발표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유를 갖고 어떤 부분에서 무슨 발표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생계부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생계부. 그런 거 없이 갖은 미사 여부와 주어가 없는 생기부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동사만 있는 생기부도 안 되고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기부 대치서식. 저번 시간에 검정고시 1급 학생들도 세특을 쓸 수 있는 난이 있다고 생기부 대치서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쓰는지 당연히 모르고 왜? 생기부 대치서식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먼저 정보를 선점해서 정확하게 준비하면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도 충분히 생기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물론 얼마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준비하느냐에 달라지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동국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서권 대학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고 학업 역량에서는 점수만 학업 역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신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바뀌면 발빠르게 움직여야죠. 그렇게 뽑겠다는데. 근데 아직도 함흥차사 아직도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본다? 우리 아이가 보는 겁니다. 자, Q&A 해볼게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어떠한 내용이 중요할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과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과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국영수사가만 잘해서 점수만 잘 받는 학생이 지금은 서울대 가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이 국어나 혹은 영어나 과학의 어떤 진도를 갖고 내가 진로 선택 과목과 연결해서 어떤 세미나까지 발전할 수 있냐, 어떤 프로젝트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냐, 이런 힘을 갖고 있냐가 내 생계부를 어떻게 위계성을 갖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냐. 이건 디자인을 누가 해줘요? 학생이 해야지. 뭐 해주는데도 이제 또 생기겠죠. 하지만 그 게임에서는 대학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생이 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질문의 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이것은 논술과 단순한 글쓰기 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키실 학부모님은 문의를 하시고 늦기 전에 준비를 시키십시오. 결국은 이런 데에서 자꾸 밀려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데 힘들어지는 거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과 성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 많은 학생들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1차적으로 해당 과목 관련과 내용과 학습활동 참여 등 과목과 연관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과목 안에서 국어만 잘한다고 예전에는 과목 안에서 수학 점수만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해당 과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학습에 의한 성장 과정 이걸 어떻게 보냐고요? 생기부에서 다 나와 있어요. 잘된 세특 생기부를 읽어보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목표가 보이고 이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하는 행동이 보이고 더 잘된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서식을 보면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깨닫고 배운 내용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없는 생기부는 잘된 생기부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교과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교과 관련 심화, 발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처럼 독서가 활용될 수 있다. 독서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좋은 지표는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냐.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공동과목 외에도 학생의 선택과목 이수 현황과 학습 경험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으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과 수업 내용의 수업 참여도, 성취 수준, 과제 수행을 위한 노력 과정, 모든 분들과의 토론 및 협동 활동 등을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이란 말 대신 진로 역량이라고 바꿔서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성 및 사회성과 연계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토론, 단순히 공부에 대한 내신 성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리더로서 앞에 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포지셔닝에 있을 때 어떤 학과에 어떤 이유로 어떤 전공을 원할 때 그것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학사원가들과 그 전공 교수들한테 나를 어필하고 보여줄 때 어떤 모습이 어떤 역량을 생계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는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위계성을 갖고 계속 발전하는 과정을 1학년, 2학년, 3학년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성 및 사회성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교과. 다 교과예요. 진로 선택 과목도 교과. 그 다음에 심화 선택 과목도 교과. 내신이란 말인데 이 내신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의미죠. 앞으로 2년 뒤에 고교학점제가 서울과 인천에 정착이 돼서 전면 확대가 되면 융합선택 과목도 교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언론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보다 오늘은 세특의 학업 역량은 단순히 내신만이 아니다. 앞으로 내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고교학점제에서 바뀌면 더더구나 학업 역량 안에서의 내용들이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인 스스로가 전공에 맞게 내 생계부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미개성을 갖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이 학생한테 있냐 없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 다음에는 이 학업 역량 플러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갖고 내 세미나나 발제를 갖고 어떻게 나의 역량을 세특이나 생계부를 통해서 나의 진로 역량을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에 보여줄 수 있냐. 그 다음 시간에는 내가 보여준 그 역량을 갖고 어떻게 소통하고 리더십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자동 봉진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동 봉진 안에 실제 행동할 수 있는 모습들, 나이가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을 생계부에 보여줄 수 있냐. 계속 시리즈로 생계부 대체서식 혹은 생계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없는 시간이지만 정말 바쁜 시간이지만 쪼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또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